자,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을 보다 시간에서 생생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8일 이 갈마 비행장에서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딸 주애가 동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처럼 가죽 롱코트를 입고 모든 일정에 함께했는데 이게 석 달 만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지난 9월 초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에서 한일 전승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 행사가 있었고 김정은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당시 딸이 동행하느냐 여부를 놓고 상당히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따라갔거든요. 공개가 됐죠. 물론 뭐 이 막내에 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지금 노출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무슨 일이 있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11월 북한이 굉장히 정치 일정이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10월 달에 80주년, 당 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11월, 12월은 이제 8기 북한 노동 당대회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초점을 김정은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딸이 좀 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딸 주애가 방송에 노출되는 횟수가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북한 방송에 소개되고 있는 딸 주애의 모습 보고 오시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열병대원들과 경축 대표들이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광장 주석단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자, 이 딸 주애가 북한 조선중앙TV에 처음 등장한 게 2022년 11월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총 600일 이상 모습을 노출했다라고 해요. 센터장님께서 저희 뉴스 현장 나오셨을 때 아직 후계 구도가 완성된 게 아니고 후계자로 예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출이 점점 더 잦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2022년 11월이죠.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제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는 현장에 처음으로 노출이 된 이후에 지금 일본 매체에서 이걸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북한 매체에서 얘기한 것은 김정은이 후계 세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애쓰는 자애로운 지도자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노출되는 것으로 봤을 때 방금 노출된 이 북한 방송을 보면 김정은의 호칭이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어요. 이걸 보면 주애가 후계자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4대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평양에서는 여러분 자주 가시는 이 스타벅스 매장을 본딴 카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원목과 가죽을 활용한 인테리어 그리고 상당히 낮은 톤의 조명이 스타벅스 매장과 상당히 흡사하고요. 음료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 라떼 등을 판다고 해요. 카페 이름이 뭔지 보니까요. 미래 리저브라고 합니다. 북한이 저희가 기억하는 모습은 늘 미국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는데 또 미국 문화는 저렇게 향유를 하고 싶나 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뭐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스타벅스 매장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근데 한국에 저기 평양이 한국이 됐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게 이제 미국 문화를 따라하거든요. 디즈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따라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 일명을 달리한 아버지 김정일도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뭐 김정은 참 안 오면 아마 우리 영화를. 그 OTT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무리 미국을 원수라고 그러고 한국과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드라마를 좋아할 수밖에 네. 없는 예.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유로운 지도자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걸 열어놓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사 먹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요. 커피 3잔에 25달러, 그러니까 한 잔에 12,000원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사은품도 눈에 띕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라부부를 미끼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피 마시는 손님들에게 구매권 1달러에 팔고 100개가 모아지면 라부부와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 10만 원 넘게 내야 이 야. 구매권을 구매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커피값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원 넘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해외 수입품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리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북한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평양의 특권층, 정말 소위 말하는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쓰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마 이건 또 관광객들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은 북한의 해외 상품들이 잘 팔리냐, 그 비싸게 팔리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좋아하거든요. 서로 갖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제품들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네. 그렇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북한에서는 요즘 노래방도 인기라고 합니다. 대만의 한 유튜버가 북한 여행기를 공개했는데요. 한복을 입은 여성 직원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 공연을 펼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른 유튜버도 이제 북한의 노래방을 소개를 했는데 노래방 가면 저희가 노래를 리모컨을 눌러서 부르잖아요. 그 리모컨을 보니까 한국의 금영 노래방 리모컨이고 리모컨 조작 화면과 구성은 우리나라 기기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론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내부 실상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이제 적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 거 봐도 안 되고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 네.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 정권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를 적대적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제재의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김정은이 저렇게 적대적 이국가론 얘기하지만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한 대로 자유와 통일이라고 하는 기치와 그 꿈과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